안녕하세요. 스미다스입니다. 그, 저희 조금 몇 시간 전에 연평도 그 실종 공무원 사건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급속도로 그 실어요가 막 늘어납니다. 그 영상에. 특히 이제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을 비판하거나 하는 그런 영상들에만 실어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신규로 올리는 영상들은 한 서너 개 정도, 일주일 정도 이제 그 수익 창출 자체를 아예 막아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싫어요를 눌러도 노란 딱지가 붙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돈 벌 마음이었으면 호소를 하고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막 슬그머니 아마 이쯤에 이제 제 계좌 번호를 올려놨겠죠.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의 한 푼 한 푼이 굉장히 소중한 돈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한 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후원을 한다 칩시다. 제 계좌로 보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그 VJ한테 별풍선을 쏴도요. 기억에 오래 남는 법입니다. 왜냐면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어떤 기분이 좋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말이죠. 기분 좋아서 돈을 쐈는데 방송을 몇 번 들어보니 내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나오네. 이러면 기분이 또 망쳐지고 급 화가 나고 그다음부터 급속도로 안티로 돌변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소중하게 번 돈 몇만 원 받아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어본들 뭘 하겠습니까? 제가 그걸로 고기 구워 먹고 그럼 그 다음에 생각도 안 나는 거지. 제가 받으면요 여러분한테 고마운 마음도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잘해서 돈 벌었겠거니 이런 생각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후원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광고하는 현대해상 김동욱이란다. 김상욱 하이플래너한테 그 보험 문의 같은 거 하십시오. 보험 문의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예일이님께서 지금 칼을 조문 제작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칼 조문 제작 같은 것도 해보시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어떤 뭔가 물건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데 돈을 쓰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부에서는요. 오늘 2부에서는 오늘 할 게 좀 많습니다. 저도 뭐 강의 녹화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말고도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오늘 2부에서는요. 일단은 정경심 씨 재판 관련해서 조금 뭐 이제 오늘이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증인신문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 관련해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보시는 그랜다이저 같은 분, 그랜다이저의 주종사인 듀크 프리드 같은 양반은 누구냐면 안대가 없어서 잘 모르실 텐데 정경심 교수고요. 오늘 안대를 안 하고 오셨습니다. 보통 여기에 이렇게 이제 안대를 하시는데 오늘은 그걸 안 하고 오셨습니다. 뭐 빡친 일이 있었는지 안 하고 오셨어요. 안 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셨다가 이렇게 당당하게 오셨다가 인사도 하고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오셨다가 또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부축을 받고 또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손등에 이렇게 봉대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반창고가 아마 이제 이게 링거를 맞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반창고 자국이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림으로 오셨고 마지막 재판에 마지막 이제 증인신문 재판에 오셨고
그 오늘 이제 연평도 그 공무원 피습 사건 관련해 가지고 원체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언론이 이 사건을 이 뉴스를 거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라도 저라도 좀 다뤄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뉴스를 이제 다뤄드리려고 제가 좀 켰습니다. 켰다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지금 창이 좀 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뭐 첫 번째 이 정경심 씨 관련 뉴스는요 바로 이겁니다. 1분 만에 진술을 번복한 정경심 증인 본 적 있다? 직접 본 건 아니다. 진술을 번복했다는 겁니다. 정경심 측의 증인이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썼기 때문에 뭐 진보나 문파분들도 약간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봐주시라. 오마이뉴스 겁니다. 조선일보 거 아니에요. 예. 저 이것저것 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유리한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증인은 대체로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를 부인하는 증언을 내놨지만 상당 부분 검찰의 반박에 부딪혔다. 일부는 재판부의 의문마저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해당 증인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31차 공판에 참석한 김아무개 전 동양대 교수다. 그는 법정에서 정 교수 아들 조아무개 씨가 2012년에 풍기문란 마음을 여는 콘서트 인문학 프로그램에 실제로 출석했는지 여부를 증언했다. 검찰은 당시 고3이던 정 교수의 아들 조아무개 씨가 해당 강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상장과 수료증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아들의 입시를 위해 이러한 상장을 위조해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동양대에 재직 중이던 김 전 교수는 해당 인문학 프로그램의 책임 연구자였다.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면 이 김 전 교수라는 분의 성함은요. 김주식입니다. 김주식. 당시 영어영재연구원장이기도 했던 김주식 교수. 지금은 정년퇴직 하셨고요. 이 김 전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 2013년 4월경 조 씨를 본 적이 있다면서 강좌에 참석한 것을 3-4번 정도 봤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시민인문학 강좌가 진행될 당시 이 수업을 듣기 위해 서울에서 동양대가 위치한 영주까지 오는 학생은 정 교수 자녀밖에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김 전 교수가 특정한 시기는 2차 인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될 무렵입니다. 2차 인문학 프로그램은 2013년 4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정 교수의 아들 조 씨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입상을 해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논증과 비평 우수상장 및 수료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김 전 교수의 증언은 검찰 측 반대 신문에서 뒤집혔다고 합니다. 불과 1분 전만 해도 조 씨가 엄마 정 교수 강좌 때는 확실히 참석한 기억이 나고 진중원 교수가 강의했던 때도 왔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건 이제 변호인이 정경심 교수의 변호사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어지는 검찰신문 검사가 물어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냐,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봤다고 할 수 없다며 진술을 번복을 한 것입니다. 씨발 진짜 내가 이런 것들하고 내가 진짜. 그러니까 침묵이에요. 침묵 관계라서 봤다고 좀 해주세요. 봤나? 근데 보셨잖아요. 봤는갑다. 이랬다가 검찰이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내미니까 기억이 확실치 않다는 식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위증죄를 집어쓸 수가 있거든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제가 내용을 보여드리면 검사가 3-4번 조 씨를 3번에서 4번 조 씨를 봤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강좌에서 봤다는 건가? 증인이 진행하는 강좌면 기억을 할 게 아닌가? 라고 했더니 이 증인이 뭐라고 했냐면 정 교수 강의할 때 있었던 게 기억이 나고 진중권 교수 때도 들어간 기억이 있다. 나머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라고 답변합니다.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지 않았나? 조 씨가 이름으로 올려진 강의 후기 글을 보고 역으로 출연한 건 아닌가? 라고 물어보니까 증인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이 정경심 교수의 아들이
블로그에 올린 강의 후기 글을 보고 나서 얘가 왔는갑다라고 이제 생각한 게 아니냐고 물으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죠. 다시 검사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가 올린 후기 글을 보고 두 개의 강의에 왔을 거라 추론하는 건가? 확실한 건 아닌가?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 이 증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직접 봤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이 후기 글도 정경심 교사가 썼다는 그 있었죠. 의혹이. 그게 이제 지중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은 김 전 교수가 조 씨를 봤다고 진술한 정 교수와 진중권 교수의 강의 모두 조 씨 일정상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아들이 도저히 여기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검찰은 먼저 정 교수의 인문학 수업이 진행됐던 2013년 4월 27일 조 씨는 한영외고 중간고사 일정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간고사 치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이제 이어서 검사가 조 씨가 서울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그를 봤다는 거냐라고 묻자 이 증인인 김 전 교수는 날짜 등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봤다고 그랬으면서. 정경심 재판에 나온 증인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위증죄를 덮어 쓰게 되니까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자 해서 심리적으로 이제 못 봤다는 식으로 이제 진실 얘기하는 거죠. 진중권 교수 강의에서 봤다는 주장 또한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에 막혔습니다. 진중권 교수 강의 날이 2013년 5월 25일이었는데 이 정경심 씨 아들인 조 씨가 이날 청소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이제 서울시에서 했던 청소년 회의. 당시 회의록에 조 씨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증거로 내밀었죠. 그러니 같은 날 서울과 경북 영주에 어떻게 조국 아들이 동시에 있을 수 있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뭐가 거짓이냐라고 한 거죠. 이를 두고 검사가 조 씨는 마찬가지로 진중권 강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인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자 김 전 교수는 조 씨를 강조해서 서너 번 봤는데 그게 그 날짜 즈음으로 기억했다는 취지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날 김 전 교수는, 그러니까 이제 증인은 정 교수 측 변호인 주신문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정 교수 변호인이 이제 물어볼 때, 자기 편 증인이 물어볼 때, 수상자는 수료식 당일에 정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수료식 당일까지 학생들의 참석 여부까지 고려해서 최종 결정해야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조 씨의 상장은 2013년 6월 1일 상장 수료식이 있던 당일 아침에 결정이 돼서 수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료식 전날 밤인 9시 이후에 온라인 카페에 올린 강의 후기 글이 반영돼서 최종 수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검찰은 수료식 당일 조 씨가 수상자로 결정된 것 또한 상장 위조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없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그냥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참석도 안 했는데. 야, 참석도 안 했는데 얘를 거두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정경심 씨가 그 수료식 전날 밤에 온라인 카페에 강의 들었었고 어쩌고 글을 써가지고 제 왔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꾸며서 올렸다는 거죠. 김정 교수는 이런 후기 글이 수상자 선정의 주요 기준이 된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응모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수료식 직전까지 고려해서 수상자를 당일에 선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당일에 어떻게 상장을 찍어요? 김 교수의 주장은 앞선 검찰의 판단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증인은 이번에도 검찰과 재판부의 질문을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수료식 전에 상장에 총장 직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내부 공문에 대해서입니다. 당시 직인 수령을 위한 결제 문건에는 상장 샘플 4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샘플에는 수상자로 추정되는 수강생의 이름과 상장 종류까지 특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고영건 부장검사가 이 공문에 첨부되어 있는 4개의 상장 샘플에는 이름과 분야까지 기재되어 있다. 샘플을 보면 수상자가 특정되어 있던 것 같은데 아니냐고 묻자
그러니까 내부 공문에는 수상자가 따로 4명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조국 아들이 들어왔냐는 거죠. 그래서 증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수상 대상자가 여러 명이 있었다면서 수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부인했던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수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빈 상장 4개를 일단 총장 직인을 먼저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아침에 애들 오는 상황 봐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적어 넣겠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거 백지상장이야 이게? 어느 총장이 여기다 도장을 찍어줘요?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앉았어.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부장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수료식 당일 아침에 총장 직인을 찍힌 상장을 조유가 만들었다는 거냐? 이날 토요일인데 그럼 직원들이 상장 제작을 위해서 나와야 한다는 거냐라고 묻자 김정 교수는 그렇다. 그래서 고생했을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은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 위증죄를 범하신 겁니다. 처벌받을 준비하시고요. 검사가 상장 샘플에 기재된 학생들이 그저 상장 결제를 받기 위해 임의적으로 올려놓은 게 아닌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 씨를 제외하고 4개의 상장 샘플 가운데 3명의 학생들이 실제로 상장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김정 교수가 또 뭐라고 하냐 증인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면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어지는 증인의 답변에 재판부도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조국 아들인 조 씨가 상장을 줄 만한 사람이었다면 전날이나 이틀 전에는 결정을 하지 왜 수료식 당일 오전에 결정을 한 거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증인이 뭐라고 하냐 조 씨가 수료식 전날 밤에 카페에 글을 올려서 상을 주게 됐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장이 묻습니다. 조 씨가 카페에 올린 글이 없었으면 상장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냐라고 묻자 증인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냐 수료식 전날 그것도 밤 9시에 카페에 뭐 어떤 강의 너무 좋았다고 후기 글을 올려요. 그러면 이 9시부터 밤 9시부터 그 수료식 날 9시까지 아침 9시까지 그 사이에 출근 시간도 근무 시간도 아닌데 더군다나 수료식은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 9시에 이런 글을 올린 게 반영이 돼가지고 수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상을 줍니까? 제가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재판장도 아마 이 증언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 안 하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쭉 끝났어요. 그 끝날 시점에 누구누구 상주자고 해서 내부 공문 올려가지고 공문도 받았어요. 근데 수료식 전날까지 이 조국 아들은 이 상장을 주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날 밤 9시에 학교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난 시간에 글을 썼다고 해서 누가 그걸 보고 아 얘도 상주자고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상을 바로 이렇게 찍어서 줬다는 얘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 다음날이 수료식 날이 토요일인데 하여튼 이랬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정경심 씨가 오늘 건강 문제로 또 재판 도중에 나갑니다. 그러면 쓰러지고 싶겠지. 이런 증언들이 작살이 나니까. 정 교수는 증인신문 이후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퇴정을 요구했고요. 정 교수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법정 직원들과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이제 재판장을 나갔습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 정경심 피고인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병원에서는 정 교수에게 강력하게 시술해야 한다고 말한다. 강력하게 시술을 해요?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10월 8일 예정된 다음 기일을 한 주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와 검찰 측은 이 같은 변호인 측 입장을 종합해서 10월 8일 기일을 건너뛰고 10월 15일부터 재판을 재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5일 날은 아마 그 서류 증거 마무리하고 최종 진술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온 일정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11월 중에는 판결이 날 것 같다. 1심 판결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1심에서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위조 범죄가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요, 유죄. 죄 있다고, 18. 또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게 상당히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거든요. 어쨌든 전과자 되시겠네요. 여러 사람. 뭐 다른 것도 있으니까 2분 여기서 마치고요. 3부, 4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